안녕하십니까.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미 스마트폰, 컴퓨터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우리 시각으로 토요일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었죠. 이 토요일 밤 10시가 넘어서 늦게 전해진 소식이었었는데 이 스마트폰, 컴퓨터는 상호 관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꼭 스마트폰, 컴퓨터 말고 또 어떤 게 더 있느냐 좀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제외 대상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 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이 20개 품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제외가 된다고 하면 그럼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등 여기에 좀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전자제품 관세 이거 면세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등등에서 이거 다 우리가 추가로 조사를 할 거예요. 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얘기인즉슨 관세 예외가 아니라 다른 범주로 옮기는 것뿐이다. 상호 관세랑 중첩되니까 중첩되지 않도록 뺀다는 거죠. 품목별 관세는 얼마 물릴지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리긴 물릴 거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대체 몇 퍼센트를 물리려고 계속 부릉부릉 시동만 걸고 있는 거냐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오유 불출마, 한덕수 경선 참여 의사 없다입니다. 네, 지금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주자, 이 대선 경선 주자 2명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은 이 대선 불출마를 얘기한 거고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출마를 얘기를 했습니다.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 두 자릿수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던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래저래 지금 주자들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차출론이 거세게 불고 있었던 한덕수 대행은 경선 참여할 생각 없는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힘의 대선 구도에 약간 혼돈이 지금 이 혼돈에 빠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혼돈 속에서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더 끓는 한 차출론, 국힘 경선판 요동입니다. 지금 한 대행은 나올 생각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 한 대행이 지금 나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됩니다라는 차출론은 더 끓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세계일보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한마디로 이렇다라는 거죠. 독주하는 이재명, 국힘 경선은 안개 속이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 보겠습니다. 이게 민주당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인 건데 이재명 46, 그다음 김동연, 김두관, 김경수가 15, 5, 4. 독주다, 이재명 독주다라는 거고요. 국힘 경선은 안개 속이라고 하는데 여길 좀 볼까요? 어떻게 안개 속인 거냐? 일단 김문수 18, 한동훈 11, 홍준표 10, 안철수 10입니다. 네, 일단 이 김문수 1강은 맞긴 맞는데 나머지 후보들은 좀 비슷비슷하죠. 다만 한동훈 후보가 한 3, 4위 정도 하다가 앞으로 살짝 좀 온 것 같다. 2등으로 온 것 같다. 이 부분만 좀 약간 눈에 띄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 얘기, 여야 주자들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도심 속 지뢰 싱크홀, 서울 3년간 63곳이 꺼졌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도심 곳곳에 갑작스럽게 땅이 푹 꺼지는 거 싱크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싱크홀이 곳곳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달에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었는데 오토바이랑 차가 가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사라지는 모습 기억하시나요? 명일동에서 있었던, 강동구 명일동에서 있었던 모습이었는데 주말 동안에도 마포 애호개역 바로 앞에 싱크홀이 또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곳곳에 생긴 이 싱크홀, 여기 좀 보겠습니다. 본지가,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가 서울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2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서울 시내에 63개의 싱크홀이 발생한 걸로 나타났다. 이 중에 강남, 서초, 송파구, 이 강남 3곳에 생긴 싱크홀이 19개로
서울 전체 싱크홀 사고의 30%가 강남 3구에 집중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이 서울시가 전반적인 좀 집안 검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근데 좀 속도를 좀 빨리 내서 빨리빨리 좀 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흩날리는 게 대체 뭐냐?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모습이죠. 네. 이 어제 저녁 충북 제천의 한 도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벚꽃이 날리는 건가 싶은데 벚꽃과 눈꽃이 같이 뒤섞인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4월 중순인데 꽃 피는 4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이 내렸습니다. 4월에 눈이 내린 게 기상 기록이 시작된 이래, 이 관측이 시작된 이래 118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해요. 네. 근데 어제 이렇게 눈 오고 추웠는데 오늘은 괜찮냐? 오늘도 춥습니다. 지금 출근길 준비하시는 분들 8시 6분 좀 지나가고 있죠. 이 출근길 준비하시는 분들 옷차림 오늘도 눈이 온다고 하니까요. 옷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 되겠다. 왜? 강원 홍천에 대설주의보가 지금 내려졌고요. 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철원 등등 한 6곳 여전히 대설주의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이 상당히 좀 강원지역이 좀 많이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인 윤 오늘 첫 재판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윤석열 오늘 피고인석 앉는다. 비공개 출석에 촬영도 불어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와서 형사재판 사실상 첫 재판을 오늘 받게 됩니다. 사실 공판 준비기일 때는 안 나와도 되긴 합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생겼죠.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도 출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나와 있죠. 비공개 출석에 촬영도 불어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언론 취재진의 이 사진 촬영, 영상 촬영은 사실 보통 안 되는데 사진 촬영도 좀 불허가 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례적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지금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섰을 때 촬영이 허용이 됐었느냐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이때 90초 정도 좀 사진 촬영이 허용이 됐었어요. 이 관련해서 사실 12.12 모대란 사태, 군사 반란 관련해서 뇌물수수 관련해서 재판을 받았었는데 이때 90초 정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인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도 이 촬영이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촬영이 허용이 됐었다. 그런데 이번엔 재판부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어요. 김광산 변호사님. 근데 재판부에서 촬영을 불허하면서 가타부타다는 설명은 없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네. 피고인이 동의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죠. 네. 근데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의 알 권리랄지 이제 공공 이익을 위해서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일단 노태우, 전두환, 그 다음에 박근혜, 이명박 이런 전 대통령들은 다 구속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외부의 어떤 모습이 알려지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 결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는 자유로운 몸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관저에서 퇴거할 때도 다 모습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 이제 법정에서 이게 공개하냐 공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명박이랑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비교하면 이거 촬영하지 않은 것은 이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이제 구속 수감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호송차를 타고 법정에 가기 전에 이제 내리거든요. 네. 그 어떤 유치장 들어갈 때 그때 다 카메라에 잡혔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경호차는 타고 들어갈 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또 전혀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약간 뭐 알 권리 차원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 뭐 재판부가 뭐 이 어떤 이 기존에 있었던 것 외에 뭐 안전이나 이런 이유를 좀 들어서 좀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단순히 이 법정 내 촬영만 불어된 게 아니라 이 제목에도 지금 나와 있죠. 제목에 뭐라고 나와요? 비공개 출석이다. 이 출석하는 모습도 공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하로 출석을 하는 걸 허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수민 의원님.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지금 구속 취소가 됐고 자연인으로 나와서 이제 관저가 아니라 사저로 갔기 때문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뭔가 말을 하거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인가 여부도 사실 주목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받으러 나온 모습을 아예 뭐 법정도 물론이고 법정 앞에 뭐 들어가는 모습 전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촬영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지하를 통해서 출석을 한다라고 네.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그날의 장면,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지하 출석도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속되기 전에 영장 심사를 받는 경우에 지상으로 출석을 하면서 모습이 드러났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에 보석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또 지상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윤 전 대통령만 굳이 지하이다라고 했을 때는 법정 내 촬영 불허뿐만 아니라 지하 출석 이 문제까지 겹쳐지게 되고 또 사실 현재 그 서울중앙지법 25부 형사합의 25부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까지 취소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재판부가 특혜를 주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그 재판부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런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좀 재판부가 많이 논란을 자초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사실 한편으로는 이 정도 지적이 아니라 구속을 취소할 때 사유가 어떤 공수처 수사권이라든지 구속 기간의 시간 계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이었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거나 혹은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졌다거나 이런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직권 구속까지 촉구하는 여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에 저는 재판부가 어떤 의도였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는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부담을 자초하게 됐다. 이걸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짧게. 아마 재판부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그럴 거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르게 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의 파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립이 심하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하 주차장이 아니고 외부로 뭐 공개된 상태에서 출석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이제 극에 달할 수 있다. 그러면 보안 문제랄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비교를 하기에는 지금 이 어떤 지지층의 양극화 현상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고려한 게 아니었겠냐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저희가 그 얘기를 했죠. 혹시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잠깐 서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뭐 어떤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이 주목이 됐는데 그런데 비공개가 됐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들어가서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이 윤 전 대통령 헌재의 이 탄핵 심판을 받을 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가 직접 좀 피력을 하고 증인 신문도 막 자기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형사 재판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보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아마 탄핵 심판보다도 더 적극적인 모습을 더 보일 적극적일 거예요. 거다. 예, 왜냐하면 물론 이제 탄핵 심판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만 네.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게 죄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는 그 지금 법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 나중에 사면 이런 걸 떠나서 네. 형량만 보면 뭐 거의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가 나올 확률이 크죠.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 때는 파면 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란죄는 이제 형사 사건이고 더군다나 탄핵 심판에 비해서는 증거가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또 형사소법을 준용되기 때문에 검찰 조사의 어떤 증거 능력 같은 걸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형사 사건에서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받지 않으면 이제 본인이 뭐 다시 구속돼서 기각할 수 없이 구치소에서 수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 심판보다는 이 내란죄 재판이 훨씬 더 본인에게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오히려 헌재의 이 탄핵 심판보다도 더 적극적일 거다. 왜?
지금 이 형사 재판은 본인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고 지금 형량 자체도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중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이제 사실 첫 재판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될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의 이 출석하는 데가 서울중앙지법인데 현재 옮긴 사저랑 불과 한 400m 거리라고 하죠. 뭐 걸어서도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옮겼을 때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손을 흔들고 제발 빨리 먹고 싶어서 이렇게 안 먹고 왔습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저는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저 앞에 굉장히 많은 뭐 주민들, 지지자들이 이 몰렸던 모습을 좀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서초동 사저가 또 약간 고향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보고 싶어서 제가 좀 빨리 왔어요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 말고도 다른 얘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윤 사저 복귀 때 5년 하나 3년 하나 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보겠습니다.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가슴 아파요 라는 이 지지자의 말에 아유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뭐 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거죠. 김수민 의원님. 일단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이기고 돌아왔다는 걸까요? 그건 뭐 정신승리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5년 네. 하나 3년 하나는 여우와 신포도 우화가 있죠. 저 포도를 여우가 먹을 수가 없게 되니까 저 포도는 신포도일 거야. 그런 의미에서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연장을 할 것 같으면 대통령 하나 많아 이렇게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이제 계몽령이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바람에 야당과 국회의 문제를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나의 승리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든지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부러 그런 척을 하는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라든지 민주당 야권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준 게 윤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민주당이나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이 주된 논리인데 근데 사실 이 전 대표하고 민주당한테 가장 큰 이익을 안겨다 준 게 윤 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객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모른 척하고 본인이 아직도 야당이나 국회에 맞서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정신승리 논리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누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본인 생각에 본인의 뭐 약간 뭐 정신승리다라는 이런 표현도 좀 쓰셨는데 본인 생각 아니겠느냐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는 사실 저희가 포착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린 적이 있죠. 관저에서 앞들을 참모들하고 같이 좀 산책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사저로 옮기고 난 다음에 외부 활동도 좀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각 포착된 사진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여기는 어디지 싶으실 수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가 사실 주상복합이죠. 그러니까 이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그 지하에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에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각에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 주변에 경호팀이겠죠. 경호팀들을 대동하고 같이 이 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 봤더니 지하상가에 있는 한 갤러리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김광삼 변호사님 뭐 갤러리로 들어갔다면 뭐 누구 만나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저에서 나오고 바깥 활동이 더 뭔가 많아지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저 정도의 바꿔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아파트는 이제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아파트 안에서 하루 종일 있기는 굉장히 답답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크로비스타 특징이 그 뭐 이렇게 정원이 넓다랄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내를 산책하는 데는 좀 좁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계속 주상복합 안에 아파트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상가 바람 쐬러 올 수도 있죠. 더군다나 뭐 갤러리에 그림이 뭐 걸어져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뭐 저 정도의 활동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5년 하나 3년 하나 뭐 이기고 돌아왔다. 이 말은 제가 조금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죠. 5년 하나 3년 하나가 아니고 사실 이제 5년 동안 대통령 잘해서 성공한 대통령 돌아왔어야죠. 근데 결국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무리 본인이 계몽령이다 하고 야당의 어떤 독주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인식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5년 대통령 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걸 공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기고 돌아온 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파면이 됐잖아요. 그것도 전원일치로 있기 때문에 파면이 되지 않고 탄핵 심판이 뭐 기각이 됐다랄지 이제 그런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파면이 된 상태고 더군다나 형사재판이랄지 뭐 여러 가지 줄줄이 지금 네. 본인과 관련된 수사랄지 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용어 자체를 뭘 의미하는지는 뭐잘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네. 지금 다 이기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지하상가 돌아다니고 뭐 이건 당연히 뭐 살면서 좀 왔다 갔다 할 일도 있을 거고 하긴 한데 근데 오면서 지지자들한테 뭐 주민들한테 다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이런 얘기는 나도 잘 모르겠네.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실 퇴거하면서 낸 입장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저는 오늘 관저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낸 입장문인 거죠. 한남동에서 서초동으로 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길.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뭐 이제 뭐 밖에 뭐 같은 이 주상복합의 뭐 지하 상가를 나온 거긴 하지만 누구를 만나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또 새로운 길을 찾겠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수민 의원님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은 무엇이냐 지금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은 그럼 또 누구를 만나고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새로운 길은 어떤 정치적인 개입이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게 정정당당하거나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라기보다는 뭐 지하상가, 법원으로도 지하로 출석하고 하여튼 지하의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일단은 새로운 길이라고는 했지만 정치적인 개입이라고 보고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아마 이제 특정 주자를 찍어서 개입한다기보다는 여러 주자들을 좀 복수로 경쟁을 시키고 네. 그 주자들의 경쟁으로 하여금 비윤계라든지 탄핵 찬성했던 인사들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그런 구도를 노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 지금도 사실 국민의힘 경선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좀 정치적인 개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좀 한계를 절감하게 될 것은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당하면서 여론이 또 바뀌고 있는 게 탄핵에 반대했던 일부 시민들도 수긍을 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금 또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3 사태 직후에 어떤 탄핵 찬반 정도의 비율로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 영향력은 앞으로 조금씩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다만 국민의힘 경선이 바로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거예요. 하지만 영향을 주는 만큼 당 내에 영향을 주는 만큼 본선 경쟁력은 오히려 떨어뜨릴 것이다. 중도층 무당층이 윤석열 대 민주당 이렇게 그림이 짜여지는 것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정치 개입은 하면 할수록 결국에 자승자박이 될 거다. 이건 굉장히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이라 함은 결국 정치에 현실 정치에 개입을 하겠다라는 취지 아니겠느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 개입을 하겠다, 영향력을 좀 미치겠다라는 이 얘기로 나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이게 계속될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이 길이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해석의 차원인 거죠. 다만 새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받고 있는 내란 혐의 형사재판은 분명 어떤 발목에 모래주머니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자칫 여기에 모래주머니가 더
덧대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명태균 어떤 먹잇감 먼저 물어뜯을까? 라는 거죠. 명태균 씨 지금 석방이 된 상태죠. 지금 이 보석으로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SNS에 어제 이런 글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콜로세움 경기장 철창에 145일 동안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 문이 열려서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와 서 있다.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김광석 변호사님, 일단 여기서 말하는 굶주린 사자라는 거는 본인을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콜로세움 경기장 철창에 그럼 이 사자를 넣은 주체는 누구이며 여기 밑에서 누굴 먼저 물고 뜯어야 열광하고 환호할 관중은 누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사자는 아니고요. 네. 뭐 동물에 비유한다면 하이에나 정도 될 것 같아요. 썩은 먹잇감을 찾아서 헤매는. 네. 우리 이제 사자와 하이에나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완전 다르죠. 네. 사자는 제왕이고 그다음에 하이에나는 밑에서 무엇인가 틈틈이 노리면서 뭔가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한 그런 인상을 가진 동물이 하이에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명태균의 어떤 유효성이랄까, 뭔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임자택은 이제 파면 전에라면 저기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그러겠죠. 그런데 뭐 어쨌든간에 이 탄핵의 시국이랄지 내란의 시국에 있어서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거기에 영향을 미친 게 명태균 사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그걸 굉장히 즐겨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언론이 됐건 또 국민이 됐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대목이 있어요. 명태균은 범죄자죠. 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뭔가 사자로서 뭐 물어뜯고 환호하고 그런 걸 즐긴다고 하는데 네. 자기가 진 죄가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게 누구죠? 본인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참여를 해야 하는 거고 반성을 하고 그 만약에 자기의 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걸 진실을 밝혀서 뭔가 사회를 깨끗하고 정치를 깨끗하게 하겠다 하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환호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상대방만 공격하고 여론조사 조작이랄지 그런 것도 본인이 다 하고 찾아가가지고 유혹을 하고 그럴 때 인물 아닙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잘못된 건 맞죠. 그런데 본인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 언론이랄지 국민들이 뭐 생각하는 거에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주목받고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명태균 씨가 이렇게 뭐 콜로세움에 굶주린 사자 누굴 물어뜯을까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명태균 씨가 누군가를 지금 물어뜯으려고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글 속에 드러나고 있죠. 어떤 먹잇감부터 물어뜯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김수민 의원님 어떤 먹잇감부터 물어뜯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근데 저는 명태균 씨한테 갖고 있는 그 의구심이나 우려가 네. 본인이 살기 위해서 다른 그 의혹의 정치인들도 살려주는 길을 택하는 건 아닌가. 이것부터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문제를 털어야 네. 그 정치인의 문제까지도 털릴 텐데 일단 정치인들하고는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대로 진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 같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물어뜯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은 물어뜯지 않는 걸 택할 것 같아서 우려된다는 네, 이게 말씀이시죠? 대립각만 세우고 네. 제대로 수사가 안 돼서 그냥 이게 다 빠져나갔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면 사실 본인이 가장 먼저 진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일단 네. 뭐 대중 앞에서 고백하는 것 전에 수사에 제대로 임하는 것이 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고백을 할 거면 이렇게 운을 띄우고 간을 볼 것이 아니라 남김없이 고백을 해야 된다. 지금 본인은 콜로세움의 사자가 아니라 철창 문지기 같아요. 사자가 뒤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문 열까 말까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자에 비유하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본인이 먼저 고백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고 저는 사실 궁금한 것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의혹 중에 가장 핵심이고 치명적인 것이 네. 상대 후보의 지지층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지자들한테 본격적인 경선 여론조사 때 전화를 걸려고 했었다라고 네. 하는 2020년에 스스로 지인한테 얘기한 그 부분이 정말 실행됐는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할 때도 실행됐는지 이 부분인 거거든요. 그 부분 고백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 고백하면 정치인들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고백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이제 본인이 맞닥뜨려 있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겁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짧게.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봐요. 굉장히 이제는 명태균의 얘기는 이제 진보해졌다. 왜냐하면 구속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때 그냥 엄청난 얘기를 막 토해냈거든요. 더군다나 자기한테 불리한 강혜경 씨랄지 그런 얘기는 또 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과 관련된 것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다 나왔다 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싶으면서 뭔가를 정치판을 좀 흔들어 보겠다는 생각에 지금 저런 식으로 아주 극악한 표현까지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일단 명태균 씨가 뭔가 좀 더 얘기를 내놓을 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었죠. 이 본인이 굶주린 사자가 아니라 철창 문지기는 될 수 있는데 뒤에 굶주린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더불어서 실제로 누구를 물어뜯으려면 내 살점도 좀 같이 띄어서 줘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 살점 같이 던져 줄 것이냐. 그것도 의문이다라고 지금 두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태균 씨가 말하는 이 먹잇감이 어떤 먹잇감을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먹이는 맞는 건지 그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해 침묵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한대행 측 대선 차출론에 입장 없고 밝힐 계획도 없다. 현안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 한덕수 대행 차출론 대망론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체 이 키를 가진 한덕수 대행의 입장이 뭐냐라는 건데 이걸 좀 볼까요? 한대행 측 관계자는 한대행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선 차출론에 대해 일절 말씀이 없었고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대행 쪽에서는 어떠한 입장도 지금 내놓지 않고 있다. 말도 안 하고 현안에만 집중한다라는 건데 그럼 김진욱 대변인님. 한대행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 뭐 한덕수 지금 대행께서 무슨 네.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본인의 몸값을 올린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많은 국민들께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이 조기 대선을 정상적으로 중립적으로 잘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선수로 참여해서 출마를 하겠다는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달라. 이런 지금 요구들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리고 밝힐 계획도 없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기획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된 후보로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지금 현 상황을 좀 즐기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오늘 만평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대행 같이 볼까요? 누가 봐도 한덕수 대행을 그린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덕수 대행 주변에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대망론, 불가론, 추대론, 차출론, 양심 있냐 비판, 속내는 제 질문이네요. 네, 속내는 뭐 각본설 여러 가지 한다 안 한다 오만 가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 분열 조짐부터 반대 이러쿵 저러쿵.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대행은 표정에서도 지금 드러납니다만 이마에 물음표가 적혀 있죠. 네, 알 수 없다. 이 머릿속에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한대행의 이런 어떻게 보면 모호한 입장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애가 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일 겁니다. 이 경선 주자들 한대행 차출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하실 일은 저는 뭐 하루라도 빨리 좀 미국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이 관세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자꾸
다른 일로 네. 한덕수 대행을 흔드는 것은 우리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옆눈을 잘 팔지 않는 그런 공직자시고 걸어가실 때부터 보면 딱 앞을 보고 가시지 뭐 두리번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제로. 정치권에서 이렇게 본인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부산스럽게 하는 거 국가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몇몇 주자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결은 조금씩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요지는 나는 반댈세라는 얘기인 거는 좀 분명해 보여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이창근 위원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는데 한편으로는 한대행이 나오면 위력적인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주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라는 생각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가 뭐 네. 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상황이 있고요, 분명히. 그리고 또 어제 뭐 성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성명서 발표했고요. 그래서 지금 대선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은 달갑진 않을 겁니다. 달갑진 않을 건데 하지만 한대행이 아직까지 가타부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선 주자들의 이러한 입장은 한대행을 우회적으로 하지 마라 하는 압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대행이 경선 참여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대선 출마 관련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게 네. 대선 출마를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선과 대선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네. 경선은 당내 경선이고 이것은 이미 내일까지 후보 등록입니다. 네. 내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대행이 내일까지라도 사퇴를 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당연히 경선에 참여 안 하는 것이고 하지만 대선은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5월 3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마지막 공직 사퇴 시한이 5월 4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선 주자들은 끝까지 한대행이 경선 참여에 이어서 대선 출마 자체도 안 하기를 바라는 그런 우회적인 압박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겠죠. 예. 네. 지금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벌써 오늘부터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 등록이 좀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혹시 캘린더 지금 같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겁니다. 오늘 14일이죠. 오늘부터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내일까지예요. 그래서 후보 등록을 할 거면 오늘 내일 상간에는 반드시 후보 등록을 해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도 얘기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최종 후보 선출이 5월 3일이죠. 왜? 5월 4일 지금 뭐 지자체장이나 뭐 국무위원이나 등등 이 선출이 뭐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5월 4일까지는 선거법상 이 퇴직을 해야 됩니다. 이 내려놔야 그 다음에 후보로 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전 날인 5월 3일 날 최종 후보를 선출을 하는 게 국민의힘의 지금 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오늘이 벌써 14일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죠.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어제 일부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대행 나오세요라고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누구냐? 볼까요? 성일종 의원 총대 메고 한덕수 출마를 촉구했다라는 거죠. SNS에 글을 통해서 촉구를 했는데 역사적 소임 앞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됩니다. 시대의 요구입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서 현역,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대략 한 50여 명이 출마하세요라는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다가 당 지도부가 좀 자제 요청을 해서 무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 김진욱 대변인님 내부에서 현역 의원 50명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이렇게 되면 사실 거의 약간 추대 느낌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오세훈 시장도 이 후보 그 직에서 사퇴한 거 아닙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 하면요. 성일종 의원이 2021년도에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후보의 그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 때 그 단일화 책임자셨어요. 역할을 했죠. 예, 그 역할을 하시면서 오세훈 시장 쪽 입장을 강력하게 그 말씀을 주셨던 분인데 이제는 오세훈 시장을 사퇴시킨 장본인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내에서 오세훈 시장이 출마를 예고한 날 오후에 성일정 의원이 당내 50명 이상의 의원들이 한덕수 그 대행에 대해서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 사실상 오세훈 시장을 디스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출마하는 날 그 기자회견 한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성일종 의원이 맡았다라는 부분이 또 이 세상의 아이러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선 구도가 완전히 저는 엉켰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네.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주자들을 드롭시킨 그 사퇴시킨 또 한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경선에 참여하는 분들이 본인들이 최종 경선에서 이 후보가 된들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라는 또 하나의 그 관문이 만들어진 상황을 지금 당 내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과연 이 그 당내 경선의 흥행에도 도움이 될지 그리고 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에게 정말 힘이 모일 수 있을지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엉킨 상황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당 내의 인사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판단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면 일단 한대행이 이번 판에 지금 들어오냐 마냐 뭐 차출설 대망론이 나오면서 국힘 경선이 좀 엉켰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내부 주자들 입장에선 한대행이 오면서 허들이 하나 더 생겼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일보 기사 같이 좀 볼까요? 네, 중앙일보 기사. 출마 여부 언급 없는 한 무소속 출마 후 단일화 카드는 남았다라는 거죠. 오늘과 내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를 할 거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등록을 해야 되지만 그거 말고 나오기를 무소속으로 나온 다음에 말씀처럼 하나의 허들 그 뒤에 국민의힘의 이 경선에 뽑힌 최종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방안은 이런 카드는 남아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 사실 이 한대행이 어쨌거나 지금 현재 14일인 오늘까지도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건 김진욱 대변인님. 한대행의 마음은 여기에 가 있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대행이 만약에 이제 경선 참여를 안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선 출마를 언제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한다면은 당연히 무소속 출마밖에 길이 없습니다. 어느 당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소속 후 출마 후 단일화 이것은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법한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한대행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른 것이 좀 전에도 보셨다시피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당내 의원 50여 명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한대행이 무소속으로 나가기 이전에 네.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가는 중에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된다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경선 룰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 경선 주자 중에 누구를 결선에 올릴지 경쟁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 만약에 이탈해서 네. 한대행이 당내 경선주라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무소속인 상황인데 한대행을 돕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선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당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 카드를 가지고 간다. 이것은 사실은 아마 많은 경선주자들이 동의하기 힘들고 심지어 당원들 중에도 동의하기 힘든 당원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무소속 후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는 대선 과정에서 가장 시너지를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네. 단일화를 통해서 시너지가 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연 시너지가 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요. 어느 누가 부전성으로 올라가는 후보랑 단일화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당내에 해당 행위를 하는 그러한 상황과 조우를 했을 때 그게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신은 아마 두고 만약에 단일화가 살아있다면 두고 아마 당내에 분란으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어느 후보가 어떤 사람이 부전승으로 올라온 후보랑 같이 맞서서 단일화하고 싶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 이 경선 주자들 굉장히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좀 전에 지금 직접 들어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방송 중에도
홍준표 시장 이 한대행의 출마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느냐? 탄핵당한 정권에서 총리한 분이 나온다. 이건 상식에 좀 반하는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지금 지지하는 한대행을 출마라고 지지한 사람이 현역 의원이 50여 명이나 된다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 정도 규모 아니에요. 철딱선이 없는 짓인데 이거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또 다른 좀 언론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덕수 대행 안 나올 겁니다. 대단히 상식적인 분이거든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한대행이 나오는 거 이거 경선에 김 빼는 거고 해당 행위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전 대표는 대단히 상식적인 분이기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완곡하게 얘기를 했지만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 지도부, 연출은 일부 찐윤 의원들, 주연은 한덕수 대행이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경선 눈가림이고 실제파는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결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 얘기가 나왔어요.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이제 보이는 손이 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소위 친윤계 인사들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출마시키려고 하는 기획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는 손이 되었는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럼 어디까지 이 보이는 손에 휘둘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인데 네.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5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하신 이런 상황을 유지해서 퇴임까지 갈 건지 네. 아니면 이 노욕에 찬 정치인으로 회자가 될 것인지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할 부분이에요. 다만 그 결정을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 지금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가장 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제 딱 50일 남았습니다. 50일 남은 이 대선을 어떻게 중립적으로 잘 관리해서 새로운 정부가 탄생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냐 하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기 싫다. 그러면 빨리 공직을 사퇴하고 나와서 경선에 참여하든 아니면 국민 후보로 발돋움을 우뚝 쓰든 이건 뭐 본인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가기를 바라고 있다가 누군가 그 본인을 무소속 국민 후보로 추대해주고 거기에 국민의힘의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본인을 대선 후보로 꽃감아 태워주길 기다리는 이런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잘못됐고 부적절하고 매우 지금 처신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봅니다. 네. 지금 부적절하고 뭐 굉장히 많은 이 형용사가 좀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애매모호하게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만평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대행 관련해서 볼까요? 이거죠. 일단 이쪽은 친명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가마를 태우고 있죠. 그런데 여기는 민주당 쪽입니다.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을 좀 보겠습니다. 빨간색에 친윤이 빨간색 옷인데 까만색 옷에 한덕수 대행을 가마를 태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뒤로 짐 싸서 가는 두 사람 오세훈과 유승민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 만평의 제목하여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지금 한덕수 대행이 여기 어디야? 나 누구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여기에서 한대행보다 더 포인트는 신스틸러 여기죠.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짐 싸서 종전걸음으로 떠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경선주자 여론조사로 하면 항상 앞쪽에 김문수 후보 뒤쪽에 바로 이 배치가 됐었던 후보였었는데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 국가 공동체여야 합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행님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이런 스스로의 결단의 의지로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당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깊은 아쉬움과 그리고 염려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사실 약자와의 동행을 컨셉으로 지금 이 출마할 장소를 어디가 가장 이 메시지를 좀 명확하게 드러낼 것인지 장소를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금요일 오전에 드렸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선언을 하면서 한대행 관련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네, 이 뭔가 스스로 결단과 의지로 한대행 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일주일 당 모습을 보며 깊은 아쉬움과 염려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근 의원님, 서울시에서 전 대변인 하셨었죠. 지금 오세훈 시장 얘기를 들어보면 한대행을 좀 밀어주고자 하는 불출마인 거냐, 아니면 한대행을 추대하려는 당내 움직임에 지금 이 비판적인 어떤 쐐기를 받는 그런 얘기인 거냐,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한대행을 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자의 동행 그리고 성장을 위한 동행을 하면서 항상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밀어준다는 모습의 사태는 공정이고 오세훈 시장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일주일간 당내 혼란스러운 상황, 네. 그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그리고 한대행께서도 스스로 결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조로 나오면서 네. 마지막까지 국민들이 일반적인 국민들 시각으로 기대했던 것은 진솔한 사과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과가 아니라 이기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당내는 지금 이번 대선을 계기로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저께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사과가 아마 어느 경선 주자보다도 더 진솔한 사과였을 거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면서 이번 대선에 임해야 되는데 사과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내는 다시 과거를 회귀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내 부분을 표피를 깎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럽게 사과하고 성찰하고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를 하고 기회를 주십사 읍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불출마 선언은 저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희생입니다. 희생이고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은 당내가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과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미래를 보여줄 때만 국민들이 저희를 다시 선택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이번 대선은 불을 보듯 또다시 분란과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밀어주기라고 절대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 시장의 이 어제의 불출마 선언은 희생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국힘 의원들 아까 요 앞 기사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게요. 국민의힘 의원들 지지 한 쏠리자 당의 중도 확장 요구 후 전격 불출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대행에 대해서 자꾸 추대하는 움직임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으니까 중도 확장해야 됩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전격 불출마를 선언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여기를 좀 볼까요? 그런데 오 시장은 한대행 측에 정치에 참여할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라고 지난 11일 오후에 물어봤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대행 측 이렇다 할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이 12일이었었죠.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나가는 겁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한대행한테 오 시장이 물어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의원님 또 다른 보도를 보면
불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또 한대행을 만났다. 만나서도 물어봤는데 별다른 답이 없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불출마 선언 전후로 다 오 시장이 한대행과 어떤 접촉 의사를 타진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의사를 타진했다기보다는 네. 한대행께서 당을 위하고 그리고 윤 정부의 초대부터 끝까지 총리를 하는 유일한 총리로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또다시 혼란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면은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표명을 해라. 그리고 당내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임해라.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당이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화와 반성의 모습이 아니라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경선 주자들이 바로 한대행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한대행이 당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추대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중도로 나갈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당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한대행도 이렇게 간만 보고 가는 것은 당을 위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까지 고뇌에 탄 결단을 내린 상황에서도 만약에 한대행이 똑같은 입장을 유지한다면은 아마 우리 당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고 또 다른 분란 속에서 아마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시장의 불출마는 사실상 한대행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이 메시지로도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행이 아무런 입장 표현 없이 애매모호한 이런 입장을 유지한다면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힘들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말 사이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이 오 시장 말고 또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있죠. 유승민 전 의원 SNS에 글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당이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데 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정치개혁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글을 보고 이 대선 불출마가 아니죠.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부 보도에서 유승민 대선 불출마라는 기사가 막 나갔어요. 그러니까 알립니다라는 문자가 또 기자들한테 왔습니다. 금일 유승민 전 의원의 SNS 글은 경선 불출마입니다. 있는 그대로 써주세요. 라는 거죠. 이 얘기인즉슨 김진욱 대변인님. 유승민 전 의원 무소속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고 열어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지금 상황에서 맞아 보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내용까지 다 종합해서 보면 막전막후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위한 뭔가 모종의 기획 같은 것들이 있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에 팽배해 있고 소위 이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더 이상 설 공간이 없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스스로 사퇴에 불출마를 결심을 한 것이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은 뭐냐 하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여지는 분명히 남겨놓은 거거든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국민의힘에는 지금 일방향밖에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탄핵에 반대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됐다고 생각했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일방향으로 지금 그런 쪽에 목소리만 내는 후보들을 몰아서 후보로 만들어가겠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분위기를 오세훈 시장도 또는 유승민 전 의원도 읽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정도의 해석이 가장 적당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세훈 시장도 유승민 전 의원도 결국은 당내 한덕수 대행 차출론, 대망론이라는 이런 어떤 이 흐름에 강하게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상 경선 밖으로 나온 지금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오세훈 시장, 유승민 전 의원 다 탄핵에 찬성 입장을 표명을 했었던 사람들인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탄핵 찬성파였었던 오세훈, 유승민의 그럼 지지표는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창근 의원님.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가장 유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사퇴하기 전에 1강 3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중도층이나 무당층과의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단연코 선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오세훈 시장이 빠지고 난 다음에 네. 상황을 봤을 때는 1차 국민 경선에서는 100% 국민 경선입니다. 그렇다면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의원 그리고 가장 어떤 중도를 표방을 하고 흡수할 수 있는 후보로 저는 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1차 경선에서는 가장 흡수가 가능한 사람이 안철수 후보라고 보는데 2차 경선 때부터는 또 상황이 달라집니다. 국민 경선이 50% 그리고 네. 당내 책임 당원이 50% 들어갑니다. 네. 그랬을 때는 당내에 또 주자들이 당내의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치열한 상황이 보여지는데 미래를 향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결국은 2명을 압축될 것인데 그때는 조금 다른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1차 경선 때까지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흡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당내 경선에 남아있는 찬탄 후보는 안철수 후보 말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쪽으로는 안 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사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흡수할 수 있겠지만 네. 나머지 한 명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00% 한동훈 대표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가장 많이 흡수하는 게 안철수 후보로 보는 것이죠. 아, 이미 사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가장 좀 받는 영향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표의 흐름이 어디로 갈 것이냐도 좀 중요한데 지금 저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이제 출마할 거라고 알고는 있지만 아직 알고 보니까 공식 출마 선언을 안 한 국힘 후보가 있습니다. 누구냐? 홍준표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 오늘 출마 선언을 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여의도 캠프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한다. 아직 출마 선언 안 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이 진짜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상경에서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 오늘부터 백수됐다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취준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와대에 취직해서 앞으로 5년간 제조 산하에 매진하도록 다짐하는 첫날 아침이다. 국민들과 즐거운 선거를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나라를 다시 좀 잘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제조 산하의 뜻인 거죠. 근데 여기에 좀 최선을 다하겠다. 취준생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간략하게 김진욱 대변인님 취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본인이야 취업하고 싶은 그 생각이 강하죠. 네. 취준생 치고 취업하고 싶지 않은 취준생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나 모두가 다 한 자리밖에 없는 자리에 취업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저 그래서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가겠다는 생각은 없으시다. 청와대로 가겠다라는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5년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임기 단축 개헌은 안 하겠다 이런 의지를 또 같이 밝히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이 지금 오늘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상황이긴 한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짧은 글에 두 가지를 지금 포착을 하셨어요. 다시 삼청동 청와대로 갈 것 같다.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5년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개헌은 안 할 것 같네. 뭐 이런 두 가지를 포인트를 또 잡으셨습니다. 추대 같은 경선? 네, 무슨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민심 50%, 당심 50% 경선 룰에 비명계 이대명 경선 아니냐라고 부글부글하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얘기입니다. 민주당 경선 룰을 결정을 했죠. 어떻게 50대 50,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해서 최종 후보 한 명을 결정을 하는데 비명계들은 여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원래 국민 여론조사 100%였었는데 여기 갑자기 50% 왜 넣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올까요? 저는 경선과 관련한 룰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캠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번 경선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민주당의 당원들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선 룰을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당에 전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선을 저희는 바라고 또 희망했습니다만 들러리 경선, 또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주당이 지켜온 원칙과 상식의 토대 위에서 국민들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올바로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네, 지금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다 유지는 난 반대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김두관 전 의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경선의 당사자인 후보 측과 규정에 대해서 협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당원 50%를 넣었다. 어대명 경선,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이 어대명 경선 참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숙고하겠다. 경선 참여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후보가 사실 4명인데 출마 선언 4명인데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모두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룰로 해도 네. 과연 이재명 대표의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리하지 않은 룰이 있을까? 설령 국민 경선 100%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유리한 건 좀 기정사실처럼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민 경선 100%라는 게 지금은 이제 국민 참여 경선 100%, 국민 참여 경선이 됐는데 국민 참여 경선은 민심 당심을 50대 50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국민 경선 100%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새로 모집된 국민만 100%가 아니라요. 그 안에 이 권리 당원이 지금 110만입니다. 이 110만 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무조건 다 1표씩을 갖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금 권리당원 110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참여 선거인단을 모집해야 되는데 앞으로 2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동안에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후보를 모을 수 있는가, 선거인단을 모을 수 있는가. 2017년도에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 2월 15일부터 3주 동안 이미 선거인단을 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국민 참여 경선도 각 후보들에게서 보면 그렇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들을 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이 룰 말고도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룰이 어디 있겠느냐. 어쨌거나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하면 다른 후보들 입장에선 그럼 어차피 결정돼 있으니까 불리해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